네, 해성배 여자 기성전 결승 2국입니다. 두 선수가 지난주 1국에서 스미레 선수가 이기면서 스미레 선수는 이제 한 판만 이기면 우승이고요. 최정 선수는 반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최정 선수가 100, 스미레가 흑이고요. 이렇게 초반에는 서로 공격적으로 흑이 먼저 뒀어요. 100이 만약에 이런 곳을 두면 이게 좀 이상적인 형태이다 이렇게 보고 둔 것 같고요. 또 이제 움직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보통인데 그냥 아예 손을 뺐어요. 그래서 이제 스미레 선수가 공격적으로 뒀습니다. 이쪽을 지금 물어봤는데요. 흑이 이제 대응수가 여기도 있었고 이쪽도 있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거나 혹은 이렇게 반발하는 수도 있었는데 그 중에 네, 이 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늘어서 100도 나쁘지 않고요. 흑이 지금 이곳을 붙이더라도 젖히는 수가 있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치고 이렇게 이으면 흑이 약점이 너무 많죠. 축도 있고 끊는 것도 있고 곳곳이 넓기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네, 양쪽이 공격이 잘 안 되는 돌이다 보니까 붙이는 것은 100도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흑이 그냥 지켜놨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최대한 이쪽을 압박하려고 응수타진을 계속 하는 상황이에요. 양단수라서 스미레 선수가 당연히 이쪽을 두었는데 반발하는 수도 괜찮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어주면 이 자체는 너무 당했죠.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면 네, 때리게 되면 네, 있고 빠지는 수랑 넘어가는 수가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괜찮습니다. 때리는 수가 괜찮아서 그래서 이제 백도 양단수보다는 이렇게 이쪽을 둬야 되는데 흑이 네, 뭐 이렇게 빠져서 대응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어도 되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복잡하게 싸울 수도 있었던 장면인데 스미레 선수는 네, 그냥 물러섰고 여기서도 또 이쪽으로 두었기 때문에 네, 백이 기분이 좋아요. 여기서도 이제 반발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서 이제 서로 약간 어렵게 바꿔치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었던 형태인데 좀 어렵게 두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이 눌린 자체가 백이 어쨌든 두터움을 쌓았기 때문에 백이 좀 괜찮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딱 젖혔는데요. 여기서 스미레 선수가 눌리긴 했지만 손을 빼도 사실 이 돌은 공격당할 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자리를 가면 여전히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쪽을 끊어 잡아요. 그래서 관통당하니까 이 흐름 자체가 백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전에는 그냥 패를 걸어갔는데 패를 안 하고 네, 이렇게 두면 네, 이쪽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안전하게 우변쪽을 자연스럽게 두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패를 걸어갔는데 때렸을 때 막상 마땅한 패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지키기만 하더라도 약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흑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손을 뺐기 때문에 네, 백도 큰 자리를 갔고요. 여기까지 흑이 선수를 하고 네,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백은 사실 이쪽을 계속 잡아도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가 좀 얇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최정 구단이 이쪽을 지켜놨고 흑도 큰 자리를 갔고요. 이제 무화기를 잡으면서 백이 좀 두터운 형세입니다. 이쪽을 두었지만 뛰니까 살 수가 없고 패를 일단 걸어왔는데 이 붙인 수가 부분적으로 약간 백을 두텁게 해준 악수라서 네, 백도 이 패감 흑의 교환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요. 이렇게 이제 젖히는 수는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끊으면 여기를 패를 걸어갔을 때 여기 때리는 거랑 이쪽 때리는 게 양패라서 흑이 수가 전혀 안 납니다. 오히려 이제 흑이 노리는 수는 나중에 빠져서 잡으러 왔을 때 이쪽 끼워서 이 패를 좀 노리는 수인데 문제는 계속 패를 이쪽으로 버티니까 여차하면 백이 이쪽을 굴복시켜 놓고 이쪽을 지키면 이 붙여놓은 수가 꽤 악수가 되는 수기 때문에 흑이 지금 여기를 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뒀죠. 젖혀놓고 딱 지켜버리니까 이쪽 집이 워낙 커서 지금까지의 형세는 백이 확실한 우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물내기가 좀 흑이 어려운 그런 국면인데요. 흑도 이제 이쪽의 모양을 좀 키워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갔고요.
붙여놓고 손을 뺐는데 이제 늘었을 때 여기서 최종 구단이 여기를 이은 수가 약간 완착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찌르면 막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석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버리면서 자연스럽게 나가면 이 흙의 하변 쪽 돌도 얇아지고 중앙도 사실 자연스럽게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둬도 되었고요. 흙의 정수는 그냥 넘어가는 수인데 이으면 잡힐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였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그냥 이었는데 이렇게 잡히는 수가 집으로 이득 보면서 백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백이 좀 기분 나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흙이 이득을 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추정 선수가 이은수가 또 완착이에요. 여기서는 호구 쳐야 했고요. 단수는 좀 아프지만 여기가 뭐 커다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의 흐름입니다. 이수가 왜 완착이냐? 나중에 실전에 또 이렇게 패를 버티니까 좀 당하는 형태가 나오면서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는 호구가 정수였습니다. 그래서 있고, 자, 여기서 붙였을 때 최종 구단이 갑자기 좀 이상한 수를, 묘한 수를 두게 돼요. 여기서는 여기를 늘거나 거쳐서 치받으면 중앙을 단수 쳐놓고 다른 곳을 물어본다던가, 그래서 최대한 흙의 두텀을 깎는 게 백은 훨씬 좋거든요. 지금 이쪽을 또 키워가는 모양이니까. 근데 갑자기 이쪽을 둬요. 이 수는 여기를 침입하는 수는 있지만 중앙으로 봤을 때는 너무 느슨한 수라 약간 방향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늘게 되니까 이 두텀이 약간 달라지면서 흙도 갑자기 쫓아오게 되었고요. 여기서라도 이제 여기를 뒀으니까 이 둔수의 체면을 살리려면 최소한 이쪽을 두거나 이곳을 두어서 넘어가는 수를 보면서 이쪽을 깨러 가는 게 보통의 진행이었습니다. 근데 최종 구단이 갑자기 이쪽을 둔 수는 방향 차고 있고요. 여기를 키워가니까 점점 더 모양이 커지면서 갑자기 바둑이 어지러워졌어요. 여기서라도 계속 침투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쪽을 깨러가는 수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걸 받으니까 이때는 스미르 선수가 실전에 여기를 뒀지만 이쪽으로 두기만 해도 상변이 너무 커서 이제는 침투하면 더 강력하게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너무 커지게 된 거죠. 실전에 이제 모양을 더 키워갔어요. 여기서라도 이렇게 키워갔어야 되는데 이제 붙이는 모양을 주어서 사실 흙이 좀 얇아졌습니다. 상변 쪽이 좀 집이 많이 깨지는 상황이고 이때도 그냥 다른 곳을 두는 게 일반적인 행마인데 갑자기 엄청 흰 바둑을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수들이 사실 굉장히 속수라서 못 잡으면 너무 손해수가 되고 모양 자체가 너무 얇은 수라서 사실 두기 쉬운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는 안 좋은 수였어요. 근데 이제 스미레 선수가 예전에 이런 스타일로 원래 두던 바둑이었어요. 굉장히 힘으로 눌러가고 힘으로 몰아붙이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원래 스타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최종보다 이제 타개를 모색합니다. 찝은 수는 당연한 수고요. 늘었을 때 뛰고 여기서 최종 구단의 정수는 여기를 있고요. 흙이 받았을 때 밀어가서 두는 게 정수였습니다. 이쪽이 이제 넓거든요. 그래서 잡으러 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렇게 가는 게 정수였는데 여기서 민수가 실수였고요. 왜냐면 밀었을 때 여기서 이제 스미르 선수가 여기를 받았는데 이쪽을 끊었으면 석점을 살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밀면 이쪽으로 막아버리니까 수가 안 나요. 그래서 살리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끊었으면 흙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받는 바람에 딱 밀어준 수가 좋은 수가 오히려 되면서 자세가 나왔고요. 여기서 최종 구단이 실전에 여길 두었는데 여길 띄웠더라면 이 돌이 잡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두기가 더 곤란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그냥 연결을 하면 이 교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노골적으로 살아가더라도 흙이 끊어갔지만 상변이 다 깨졌기 때문에 흙이 한 게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됐고 띄어서 타이트하게 두는 게 더 좋았습니다. 물러서니까 갑자기 이제 변신을 해서 다시 미세한 바둑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여기서라도 최종 구단이 이곳을 두는 게 이 모양의 급수였습니다. 잡으러 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흙도 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었어야 되는데 또 갑자기 느슨한 수로 둬요. 그러니까 막히고 나니까 이쪽 좌중앙에서 너무 큰 집이 나면서 여기 찝는 것도 선수가 되니까 집이 거의
굳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갑자기 또 역전이 됩니다. 이때라도 이제 집으로 보면 이쪽을 뒀어야 되는데 또 늘어가지고 여기까지 당해서는 흙이 확실히 좋아요. 이제 흙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쪽부터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패를 걸어갔죠. 흙이 패감을 쓰고 붙였는데 이수가 엄청난 실수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이렇게 이어서 패를 했어요고요. 흙이 사실 이 패를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때리고 다른 패를 어설프게 쓰면 예를 들어 때렸을 때 이 때리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어서 패를 했으면 흙도 패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으면 이렇게 빠지면 살았거든요. 치중하는 건 젖혀서 끊어도 양자충이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패를 하기가 부담스럽게 돼 백이 무조건 이어서 패를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는 붙이면 이렇게 호구를 쳐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끊는 수 때문에 중앙 부분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초장구단이 이 패를 쓴 거는 호구를 쳐버리니까 이 중앙이 선수가 안 되면서 엄청난 대학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패감을 쓰는 순간 이길 수가 없게 되었고요. 이때는 완전 비세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게 되니까 이제 패감을 썼죠. 솔직하게. 이때라도 무조건 이어서 뒀어야 됐는데 네, 패감을 쓰고 흙도 쓰고 때렸을 때 이게 판단이 잘 정확하게 안 됐나 봐요. 이렇게 이제 빠지고 여기까지 당하고 나니까 너무 처절하게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딱 목여치니까 여기도 때리면 네, 여기까지 당하게 되니까 최종 구단이 이렇게 받았는데 붙인 수가 꾀약수가 됐고 아무런 이득도 못 보게 되면서 여기서 이미 이곳을 당했을 때는 이길 수가 없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거의 이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 스미레 선수가 이쪽에 맛이 나쁘다고 뭐 지켰고 이제 최종군이 물어봤을 때 그냥 이렇게 물러섰으면 아무런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었고 여기서 쫓아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스미레 선수가 추위를 또 타기 시작해요. 여기를 끊고 여기를 빠졌으면 있더라도 끊고 때리면 이게 수가 안 나거든요. 되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끊었으면 아무 수도 안 됩니다. 수가 날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끊고 늘었으면. 근데 스미레 선수가 이건 너무 우세하니까 약간 좀 초조해진 건지 물러섭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득을 보게 되었고요. 좀 차이가 좁혀졌는데 여전히 한 반면 10집 정도는 나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좀 이런 데가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데를 뛰고 뭐 이런 데를 최대한 버텨가지고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수정 구단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일단 둘 다 초열 끼고 빠지고 나서 네 여기를 빠진 건 좋고 네 흙이 이제 막았을 때 이때죠. 제가 세서를 잘못했습니다. 여기를 빠지고 나서 이때 네, 여기 두고 나서 이제 이쪽을 넘어가면서 미세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추정호지 여길 민수가 완전한 패착이 될 뻔했어요. 여기 대학수고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를 막았을 때 살기가 힘듭니다. 그냥 두는 거는 찌르고 붙이고 빠지면 자체로 네 잡혀 있고요. 빠져도 네 이렇게 치중하면 잡혀 있죠. 수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 연지책을 쓰고 여기도 쓸 때 여기서 스미레 선수가 실전에 여기를 막았는데 여기를 빠졌으면 아무 수도 안 났어요. 여기를 막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치받는 수가 돼요. 여기를 밀어놓은 게 대악수연유가 치받았을 때 이으면 끊어서 끊는 수 때문에 잡으면 아무 수가 안 되고 그리고 이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악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 교환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수가 안 납니다. 여기 빠졌으면. 그러면 그냥 바둑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가 안 나면 집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빠졌으면 끝나는데 스미레 선수가 이제 초를 끼니까 또 수가 안 보이죠. 그래서 막아서 이제 최종 구단도 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연장책으로 계속 쓰다가 여기를 뒀는데 여기서도 스미레 선수가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빠졌으면 이것도 되게 잘 안 되는 그림이었는데 찌른 수가 약간 자충이 되면서 이때는 수가 났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가 났는데 최종 구단이 이 수가 또 패착이 될 뻔했습니다. 여기서는 네 여기를 뒀으면 흙은 단수를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잊고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빠져요.
근데 이게 모양상은 이렇게 잡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수를 늘려 놓으면 끊었을 때 이게 안 돼요. 이렇게 계속 메꾸면 딱 메꾸면 먹여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백이 먼저 단수를 치니까 수상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끊기면.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메꾸는 건 안 되고 이렇게 치고 젖히고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 치고 때리면 이으면 끊어서 패가 나니까 수가 나는 거고 이 자체로 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이 갑자기 수가 나면서 이때는 완전히 역전의 흐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알 수 없는 승부로. 그래서 최종을 이겼으면 되는데 갑자기 또 여길 듭니다. 수가 안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잡고 네, 이런 식으로 패를 하니까 이게 이제 수가 너무 늘어진 패가 되면서 패가 단패가 아니라 이게 늘어진 패가 되니까 패가 곤란하게 되었어요. 때리고 원래는 최대한 뭐 이런 패를 쓴다던가 여기를 쓴다던가 해서 패감을 그래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또 수가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젖히니까 회수해 버리니까 이때는 그냥 뭐 5집반 이상은 그냥 졌어요. 그러니까 패감이 된 게 없는 거죠. 그냥 끝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국면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여기를 붙였을 때 그냥 여기를 끝내기에도 이겼고 뭐 여기를 이쪽으로 받아도 이겼고 뭐 어떻게 해도 이겼어요. 근데 스미르 선수가 또 이제 추위를 또 탑니다. 갑자기 물러서고요. 한 자리를 차지했을 때 스미르 선수가 이런 교환도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데는 사실 이런 데 치중하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맛이 나쁘거든요. 그냥 젖혀 이었으면 이 바둑은 질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반상 최대의 끝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서로 젖혀 있는 게 워낙 커서 그냥 이런 데 젖혀 이었으면 지는 일은 없었어요. 이제 스미르 선수가 여기를 두고 계속 이제 시간이 없고 수도 안 보이니까 선수 끝내기를 하다가 딱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서 여기를 젖혀였으면 2집반 정도는 확실히 이기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선수를 당하긴 하지만 결국은 네, 백이 여기를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막으면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를 막는 바람에 이쪽을 선수로 당하니까 갑자기 급격히 반집 승부가 되면서 이때는 거의 역전의 흐름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때는 뭐 거의 이길 수가 없는 흐름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여기까지 받는 바람에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2집반까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정확하게 끝내기만 했더라면 이 바둑은 정말 질 수가 없는 그런 바둑이었는데 너무 낙관이 부른 참사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느슨하게 끝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구단이 정말 행운의 승리를 거두면서 2대0으로 끝날 뻔한 바둑을 1대1로 다시 만들면서 3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이제 내일 또 3국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행운의 승리를 거둔 한 판이 되겠습니다. 오늘 스미레 선수가 역전패를 당하면서 1대1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승부는 3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우승하게 될지 네, 여전히 알 수가 없고 또 다음 3국으로 또 해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